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장난 아니죠? 진짜 쭉쭉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만큼 비트코인은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일에 3,259만 원이었던 비트코인이 4월 14일 날 8,199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반토막이 더 났어요. 6월 9일 기준으로 보면 3,778만 원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떨어질 거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조짐이 별로 안 보입니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섬뜩한 조짐만 보일 뿐입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최근에 엘살바도르인가요? 엘살바도르. 중남미 국가 중에 빈국이죠. 최빈국입니다. 여기서는 비트코인을 나라의 화폐로 쓰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곳도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식 화폐가 달러예요. 공식 화폐가. 자기네 돈이 없어요. 아예. 저기네 돈이 있어도 뭐 제대로 써여지지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출렁대기도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의 나쁜 악재, 다시 말해서 섬뜩한 경고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철통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은 보안에 있어서 철통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분산 원장 체계잖아요. 다시 말해서 퍼즐을 맞추는 시기예요. 퍼즐을 맞추는 시기니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퍼즐을 이렇게 맞추면,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 해킹을 하려고 그러면 이 두 개를 또 해킹을 해야 돼요. 이 두 개를. 근데 이 두 개를 또 해킹하려고 하면 옆에 또 새로 생기는 분산, 이거를 해킹해야 되고 이걸 해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킹이 안 된다. 그래서 철통 보안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만큼 보안에 뛰어난 안전자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깨졌습니다. 이게 미국의 연방수사국이죠. FBI. 연방수사국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해커의 암호화폐 지갑을 특정해서 비트코인을 환수했습니다. 해킹했다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미국의 송유관 회사 클로니얼 파이프라인인가요? 클로니얼. 이거 지난번에 해커들이 해킹을 해서 송유관 자체를 중단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비트코인을 75개를 가져갔답니다. 75개를 가져가면서 이거 FBI가 따라가서 63.7개를 회수했대. 63.7개를 회수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철통보안이라는 게 지금 무색하게 됐죠. 게다가 통제와 추적이 불가능하던 게 정설이었는데 지금 통제도 됐고 추적도 됐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철통보안이냐? 아니다. 이제 철통보안 깨졌다. 비트코인도 이제는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섬뜩한 경고는요, 섬뜩한 조짐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디지털 금. 그런데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세계 1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세계 1위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2,079개나 사들였어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의
80%와 맞먹는 돈입니다. 80%.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지금 뭐 당장 손실 본 게 3,100억 원이 넘는다고요. 3,100억 원. 물론 올라가면 다시 되겠지만 이게 올라갈 조짐을 안 보이고 오히려 떨어질 조짐을 보이니까 야, 이게 디지털 금마저 비트코인이 진짜 인플레이션 해치가 돼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 커지게 된 겁니다. 의구심까지. 여기에다 세 번째 섬뜩한 조짐. 결제 수단으로 지금 가능한가 이거예요. 테슬라 전기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50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여기다가 페이팔이 지금 사실 결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결제 수단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는 암호화폐가 만약에 결제가 되느냐 아주 그런마 숫자다. 적다 이런 얘기예요. 적다. 결국은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화폐, 화폐의 어떤 본연의 수단, 결제가 되는 것, 화폐로서의 기능 이게 지금 제대로 또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제가 돼야지 화폐가 되는데 결제가 안 되니까 화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보안에서도 뚫렸다. 인플레이션 해지도 안 된다. 결제 수단으로도 약하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면요. 시총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때 많이 갈 때는 1조 1863억 달러까지 가던 것이 지금은 6269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문제는 이게 3만 달러가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3만 달러 깨져서 지금 3천만 원에서 이제 더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러면 더 많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화폐는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내재 가치입니다. 내재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재 가치라는 것은 하나만 보면 됩니다. 하나만. 그게 화폐, 돈으로서 얼마나 기능을 하느냐. 이게 내재 가치의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산 코인이 화폐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건 쓰레기예요. 쓰레기. 화폐로서 기능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그 코인으로 옷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화폐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내재 가치가 빵점이라는 거죠. 내재 가치가 빵점. 그럼 앞으로 할 수 있다. 미래 가치에 있다. 저는 그 미래 가치 안 믿습니다. 미래 가치. 저는 금은 믿어요. 금은 믿어요. 아니 금은 보이니까. 금은 보이니까 이게 떨어지더라도 금의 어떤 성분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갈 겁니다.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 투자는요. 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경기가 나쁘건 좋건 출렁거리면서라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거든요. 그게 중요한 투자의 중심 척도가 아닌가 싶어요. 비트코인 제가 계속 코인을 이야기하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아마 엄청난 경고를 제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 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요. 10명 중에 4명이. 왜 제 말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무섭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자신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거. 왜 생각을 못 할까요?